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아침마다 빗자루질 소리가 골목을 채웁니다. 79세 최 여사가 문 밖으로 나옵니다. 이웃이 가벼운 목례를 건네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최 여사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떠들며 공을 찹니다. 공이 담벼락에 맞고 튕기자 최 여사가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소라는 즉시 멈춥니다. 아이들이 흩어지고 골목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굳게 빗장을 겁니다. 현관 불을 끄고 창문 커튼을 끝까지 내립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식은 밥 한 술을 뜹니다.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최 여사는 그 좁은 공간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벽 너머의 세상과는 단절된 채 그녀는 오직 자신의 고독만을 갉아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고 그녀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날, 선 거절이 그녀의 유일한 일상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길은 평소와 다릅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규칙적인 빗자루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최 여사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대문을 넘지 못합니다. 이웃 청년 현우가 담벼락 아래에 멈춰 섭니다. 그는 귀를 기울입니다.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현우는 담장을 짚고 올라가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빗자루는 마당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담장을 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현우는 잠기지 않은 뒷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현우가 문을 완전히 밀어 젖히자 침대 옆 바닥에 최 여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현우는 즉시 달려가 그녀의 맥박을 짚습니다. 숨은 가늘고 불규칙합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누릅니다. 그는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가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부터 울려 퍼집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그들은 최 여사를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 안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옵니다. 현우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문득 집안의 전열 기구가 걱정되어 다시 집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합니다. 복도 끝, 늘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최 여사가 평생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던 금기의 공간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문고리를 바라봅니다. 서재문은 녹슨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현우는 주방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찾아와 자물쇠의 연결 부위를 쑤셔 넣습니다. 쇳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비잡니다. 뻑뻑한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문틈이 벌어집니다.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안쪽으로 열립니다. 기키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향이 코를 찌릅니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서재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빛이 책상 위를 비춥니다. 그는 그곳에 놓인 낡은 물건들을 응시하며 최 여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공간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서재 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 고요합니다. 두꺼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실내는 낮임에도 어둡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발을 땁니다. 바닥에 쌓인 먼지가 그의 발자국을 따라 길게 흩어집니다. 책상 위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책상 중앙에는 낡은 스탠드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옆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책상 위의 물건들을 훑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판결문입니다. 종이 끝은 수없이 만진 듯 닳아있고
그 위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현우는 판결문 아래 깔린 낡은 송금 장부를 발견합니다. 가죽 표지는 이미 해질 대로 해져서 가루처럼 바스러집니다. 그는 장부를 손에 쥐고 서재 한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가느다란 빗줄기가 장부의 표면을 비춥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장부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깁니다. 서재의 정막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최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 비로소 현우의 눈앞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합니다. 장부를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우의 시선이 1970년대의 한 페이지에 멈춥니다. 그곳에는 최 여사의 젊은 시절, 판사로서 내린 오판 사건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의 판결문입니다. 현우의 손끝이 떨립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는 더욱 정교하게 이어집니다. 사건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유족의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이 빼곡합니다. 송금 액수는 최 여사의 월급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큽니다. 그는 장부 귀퉁이에 적힌 메모를 발견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저 죄송하다는 글자만이 수천 번 반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현우는 숨을 멈춥니다. 그가 알던 버럭 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던 한 인간의 고통이 장부 위로 쏟아집니다. 낡은 종이 위로 잉크가 번진 자국은 그녀가 흘렸을 눈물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현우는 장부를 쥔 채 책상 주저앉습니다. 거칠게 살아온 줄만 알았던 최 여사의 삶이 사실은 매일 밤 스스로를 단죄하며 보낸 참회의 기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현우는 장부를 덮고 고개를 들어 방을 둘러봅니다. 책상 옆 낡은 밥상 위에는 곰팡이 핀 찬압과 며칠은 지난 듯한 마른 밥알 몇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평생 연금의 대부분을 유족에게 송금하느라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차갑습니다. 구석에는 전기장판 하나가 놓여 있지만 전선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 여사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낡은 카디건 한 벌에 의지해 겨울을 났습니다. 벽지 곳곳은 습기로 들떠 있고 가구라고는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현우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빈 약통들을 발견합니다. 밥을 굶고 추위에 떨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다는 오직 속죄의 금액을 채우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녀가 감내해온 굶주림과 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화려한 판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 수 있었는지 눈앞에 텅 빈 방이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호통 뒤에 숨겨진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현우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건드립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 너머로 판사복을 입은 최 여사의 젊은 시절이 보입니다. 그 사진 아래 현우는 그녀가 평소 이웃들에게 내뱉던 고함의 이유를 적어둔 쪽지를 발견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기쁨은 내게 사치다. 그 문장이 현우의 눈을 찌릅니다. 평생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막고 이웃의 친절을 밀어냈던 그녀의 날, 선호통은 사실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행복의 문을 스스로 잠그고 고독이라는 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현우는 방 안에 남은 그녀의 흔적들을 다시 봅니다. 이웃과 섞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던 그녀의 얼굴이 사실은 죄책감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믿었기에 타인의 온기를 거부하고 오직 고통만을 자신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붙은 쪽지를 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 속에서
그녀가 평생을 견뎌온 외로움과 사무치는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끝까지 짊어지려 했던 가장 슬픈 죄인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유리창을 때립니다. 최 여사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뜹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로 그녀의 마른 손이 떨립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두 남녀가 들어섭니다. 그들은 낯선 표정으로 최 여사에게 다가옵니다. 30년 전 최 여사의 오판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침대 곁에 멈춰서서 가만히 최 여사를 내려다봅니다. 한 명이 먼저 떨리는 손을 뻗어 최 여사의 뼈마디가 드러난 손을 감쌉니다. 차가웠던 최 여사의 손등 위로 따뜻한 온기가 전달됩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최 여사의 손등 위로 번집니다. 최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응시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송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그들의 흐느낌으로 채워집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듭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틈새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온기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최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거부했던 세상이 결국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 여사의 메마른 눈가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수십 년간 호통으로 감추려 했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꽉 맞잡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굽어있던 등이 침대 위로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용서라는 단어를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읊조립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등을 닦아주며 감사의 말을 반복합니다. 최 여사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들의 눈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벽을 쌓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의 온기를 거부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이들의 온기에 반응하며 부드럽게 펴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향한 형벌을 멈춥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은 그녀가 짊어졌던 30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음을 증명합니다. 차가운 병실 안, 세 사람의 손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깊은 고요 속으로 빠져듭니다. 병실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최 여사는 베개의 머리를 깊숙이 묻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의 밤을 괴롭혔던 판결문의 글자들은 이제 종이 위로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내던 송금 기록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치러낸 속죄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에서 긴장감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최 여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머뭅니다. 그녀는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비로소 편안한 숨을 내뱉습니다. 입가에 옅은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끝까지 책임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팽팽했던 주름이 부드럽게 펴집니다. 병실 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긴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잠의 영역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